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담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2-3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잔여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원에서 200만원, 소모품비 70만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감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두세 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 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감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두세 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 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 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감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두세 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 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감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두세 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 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감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두세 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0년 만에 62배나 불어났던 스터디 카페가 지금은 조용히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내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양도문이라는 종이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아직 멀쩡합니다. 책상은 새 것 같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키오스크도 켜져 있습니다.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게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장은 새벽마다 CCTV로 텅 빈 좌석만 확인합니다. 주인 없이도 돈이 벌린다던 장사, 사람도 안 쓰고 재고도 없고 밤새 불만 켜두면 된다던 장사. 대체 왜 이 가게들은 손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무너졌을까요? 왜 사장은 문을 닫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해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문제는 처음엔 위험한 장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업박람회 부스 앞에 서면 이건 장사라기보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재료처럼 버릴 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새벽에 와도 키오스크가 결제를 받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던 사람, 회사 다니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던 사람에게 이 말은 거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자동 운영, 인건비 제로, 자는 동안에도 매출 발생. 듣기만 하면 이보다 깔끔한 장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112개였던 스터디 카페 가맹점은 2024년 10월 6,944개까지 늘었습니다. 공부 공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 시장에서 독서실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비중은 96%에서 25%까지 내려갔고 그 자리를 스터디 카페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낡고 답답한 독서실이 밀려나고 더 밝고 세련된 공부 공간이 새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도 충분해 보였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도서관은 자리가 부족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공시생, 취준생, 재수생, 자격증 준비생, 재택근무자까지 조용한 책상을 찾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정액권을 끊고 누군가는 시험 기간마다 몇 시간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창업자 눈에는 빈 좌석보다 반복해서 들어올 이용권이 먼저 보였어요. 게다가 이 장사는 겉으로 보기엔 버릴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점처럼 남은 재료를 버릴 일도 없고 편의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폐기할 일도 없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잠금 장치만 갖추면 한번 들여놓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수요는 있고 인건비는 없고 재고 부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버릴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이 채웠어요. 새벽 2시, 운영자 스마트폰에 CCTV 알림이 뜹니다. 화면을 켜보니 누군가 의자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경비업체에 연락합니다. 출동비가 청구돼요. 다음날 아침 달려가 보니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수리비가 나가요.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뜻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운영 중에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공간부터 비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50평짜리 스터디 카페를 열려면 독서실 파티션, 좌석, 에어컨, 발권 키오스크, CCTV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무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브랜드별 공개 창업 비용을 보면 50평 안팎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와 장비, 가구, 키오스크까지 합쳐 1억 원대가 훌쩍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보다 먼저 비용이 자리를 잡아요. 임대료 2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모품비 70만 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매달 수백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장사의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어있던 좌석 3시간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불 켜진 매장 안에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 화면만 혼자 빛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요. 사장은 사람을 안 쓰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 팔리지 않은 시간이 손실로 쌓이는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대충 비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창업상담 자료식 수익 모델에서는 30석짜리 매장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준 좌석 가동률이 60%에서 70%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집니다. 10개 좌석 중 6개에서 7개가 꾸준히 차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오픈 직후부터 흔들려요. 근처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개 생기는 순간 가격은 내 매장이 아니라 옆 가게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스터디 카페가 3곳 있으면 손님은 사장의 투자금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는지, 키오스크가 얼마였는지, 사장이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는 건 결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2,000원, 저기는 1,700원, 조금 더 걸어가면 1,500원. 사장에게는 퇴직금과 대출을 밀어넣은 1억짜리 매장이지만 손님에게는 오늘 앉을 책상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가격표는 사장 혼자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내리면 옆집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 내리거나 손님을 넘겨주거나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요. 문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좌석값만 먼저 깎인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이 1,500원, 1,200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손님이 조금 늘어도 수익은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장사는 손님이 없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잡으려는 순간에도 사장이 먼저 자기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더 이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장사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장들도 옆 가게 눈치를 보며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한 매장이 붙어 있는데도 새 매장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터디 카페 시장을 키운 건 좌석을 쓸어온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시장 뒤에는 창업할 사람을 찾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공부 공간을 쓰려는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스터디 카페 수가 약 12,000개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마다 한 골목에 2-3곳이 들어서는 상권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는 더 불편해져요. 계약 상담 자리에서 강조된 건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무인 시스템을 사면 복잡한 운영은 크게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키오스크, 좌석, 파티션, CCTV비. 점주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아직 첫 손님도 받기 전에 누군가의 장부에는 매출이 찍혀요. 진짜 게임은 오픈 다음 날부터 점주 혼자 시작합니다. 좌석을 채워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옆 가게 가격과 싸워야 하고 새벽 민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사 비즈니스는 매장을 열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고 점주는 그 매장을 버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덫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장사는 접는 순간에도 돈이 듭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계약인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자녀 임대료를 내거나 위약금이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장은 멈칫합니다. 문 닫는 비용이 한 달 더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책상은 팔 수 있겠지? 의자도 멀쩡하고 파티션도 있고 키오스크도 켜지니까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올 때는 8천만 원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철거비까지 내야 하는 중고 책상 더미가 됩니다. 처음엔 자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폐업 순간에는 전부 돈 내고 치워야 할 물건이 됩니다. 팔려고 올려도 비슷한 폐업 매물이 줄줄이 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정리, 좌석 일괄 처분, 파티션 급매. 어제까지 창업 패키지였던 물건들이 오늘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짐으로 바뀝니다. 버티면 월세가 쌓이고 접으면 위약금과 철거비와 장비 손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번 시험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옆 가게가 먼저 접으면 손님이 오겠지. 이미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덫이 돼요.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스터디 카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이 계속 생깁니다. 간판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은 비슷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돌아간다. 한번 세팅하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는 주인 없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계약은 남고, 가격이 무너져도 대출은 남고, 문을 닫고 싶어도 철거할 물건들은 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기 어려운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가려진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엔 실패한 사장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던 꿈이 있었고, 누군가가 떠안은 현실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유리창 가린 스터디 카페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